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자 기준으로 했을 때 몇몇 호재거리가 될 만한 내용들도 있고 악재거리가 될 수 있을 만한 우려스러운 내용들도 몇 개가 있는데, 일단은 호재거리를 좀 먼저 살펴보면은, 호재는요 기업의 호재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내용 풀이를 해드릴 거고, 악재가 될 만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매크로적인 측면에서의 악재들, 우려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호재는요 결국에 기업에 대한 호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근데 이제 악재거리들은 매크로적인 거니까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만한 내용이다. 그래서 오히려 직접적인 것들은 내용이 더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에코프로 중심으로 했을 때 저는 지금 현재 가격적인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걸 같이 믹스해서 보더라도 지금 오히려 에코프로를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저희 채널 신규 채널인 만큼 구독자가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영상 몇 개 올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구독자가 500명대로 진입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자, 개인적으로 제가 1월 중에 1000명 정도를 목표로 좀 하고 있습니다. 1000명 달성하면 또 여러분들께 깜짝 선물도 준비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가서 취소하셔도 되니까 지금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누르신 김에 좋아요까지만 한 번 더 같이 클릭해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업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봤을 때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코프로 기준으로 했을 때 세 가지 호재성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있다는 거. 지금 고객 예탁금이 오늘자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93조 가깝게 육박한 상태이거든요. 아무래도 2차전지 섹터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고 계신 비중이 상당히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제 돈을 싸매고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 이제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오랜 시간 물려있고 업황도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2차전지 섹터인데, 얘네들이 슬슬 이제 그동안의 악재를 다 반영해서 새로운 추세를 형성하려고 한다면은 어쨌든 추가 매수를 누군가는 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매수를 누군가가 한다라는 거는 또 반대로 장기적으로 물려있는 누군가는 매도를 한다라는 의견과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급이 순환이 좀 돌아야 된다라는 건데, 순환이 돌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동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역사적으로 정말 높은 93조 원에 육박한 수준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조금만 호재를 풍기면서 바닥에서 고개를 살짝만 들어줘도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와야 어쨌든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건데, 그 준비는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업황이 좋지 않은 건 맞습니다. 업황이 좋지 않은 건 맞지만, 이렇게 헝가리 공장이라든지 그동안에 열심히 준비를 해오던 그 공장 라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된다라는 거는 여기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배터리 한 개에 10,000원이라고 쉽게 계산을 해볼게요. 배터리 한 개에 10,000원인데 10개밖에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한 달에. 그럼 얼마예요? 월 매출이 100,000원밖에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증설을 해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20개까지 생산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월 매출이 얼마예요? 200,000원까지 올라가겠죠. 이익과 마진 이런 거는 이제 둘째 문제고, 어쨌든 일단 총 캐파 자체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시즌이 왔다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겁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 SDI 중심으로 해서 LFP, ESS용 LFP 배터리도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양극재 공급을 또 에코프로 그룹주가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충분히 그동안의 전기차로 침체된 수요들을 일부 해지하고 커버할 수 있는 전략들은 다 마련이 돼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공장 가동을 하면서 매출 캐파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왔다.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어질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기존에도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렸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리튬 가격이 계속 상승을 보이고는 있다. 근데 이제 이 리튬 가격 상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적인 영향이 엄청 크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탄산 리튬 가격입니다. 탄산 리튬 선물 시세인데,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쪽으로 영향이 직접적으로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이 이제 3원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수산화 리튬이 중요합니다. 근데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렇게 특별하게 선물 시세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없어요. 결국에 탄산 리튬에서 파생돼가지고 시세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매우 중요했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27년부터는 우리가 중국산 탄산 리튬을 이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올해까지는 일부 또 유예가 된 부분이 있지만 27년부터는 완전 독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중국산 탄산 리튬 우리가 재고로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또 골칫덩어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탄산 리튬 가격이 오르면 에코프로나 LNF 이런 종목들이 사실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LNF가 항상 리튬 시세랑 연동해서 같이 많이 움직이곤 하는데 최근에 약간 디커플링 움직임이 좀 나타나긴 했죠. 근데 이제 LNF 기준으로 12월 달에 있었던 디커플링 현상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섹터 내에 악재들이 좀 있었죠. 계약 취소라든지 투자를 연기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 악재로 반영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 기타 그밖에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한 악재는 없습니다. 자, 참고로 저 개인적인 전략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언급드렸지만 이번 주에 2차전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장 유동성 사이클상 그래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급등 랠리를 노린다라고 했을 때 1순위가 무조건 바이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이오가 가고 2순위로는 2차전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약간 수급이 좀 분산된다라고 했을 때는 로봇까지도 같이 강세 흐름이 나타나곤 하는데 로봇은요 최근에 CES 일정 잘 소화했고요. 새로운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건 바이오와 2차전지인데 바이오는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코스피랑 반대쪽에 서서 움직입니다. 상반되게 움직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선이라든지 방산, 원전, 반도체, 자동차 이런 애들이 움직이면 바이오는 쉽니다. 근데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 베이스가 원래 화학이거든요. 화학 기술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화학주들은 코스피에 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움직일 때 얘는 어느 정도 같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은 2차전지가 완전 수급을 다 흡수를 해버렸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의미가 더 있는 게 뭐냐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엄청나게 많이 때리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익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익절을 했다라는 건 그 수익금을 가지고 또 뭘 사겠습니까? 다음 타겟을 사야 되는데 다음 타겟을 살 때 보면 조선 많이 갔고요. 방산 많이 갔고 원전 많이 갔고 자동차도 많이 갔고 반도체도 많이 갔어요. 금융, 은행, 지주 등등 엄청 많이 갔어요. 남아있는 게 뭐야 이제? 진짜 징글징글하게 못 가는 시크리컬 대표적인 거 철강이 됐든지 화학이 됐든지 2차전지 이런 거밖에 안 남았는데 빈집 처리를 하려면 철강, 화학, 2차전지 이런 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이 중에서 또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철강 여전히 업황 안 좋아요. 화학도 사실은 안 좋습니다. 2차전지도 화학 베이스이기도 하면서 또 전기차만 놓고 보면 너무 안 좋은 것도 맞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전기차용이 안 되니까 ESS용이라도 팔자 해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고 전기차 EV용을 대체하거나 커버할 수 있는 거 일부 매출을 커버할 수 있는 게 ESS라는 대안이 있잖아요. 그럼 ESS는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금 AI 테마로 들어가요. 그럼 AI는 거대한 빅 테마란 말이죠. 엄청난 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철강, 화학, 2차전지 남아있다라고 했을 때 그나마 모멘텀을 가장 많이 붙여줄 수 있는 게 2차전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신다면은 오히려 2차전지 쪽으로 빈집털이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1순위로는 에코프로를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최근에 계속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막 빡세게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오늘은 그래도 셀 기업들도 잘 가고 움직임이 좋았지만 이렇게 가면 너무나 베스트긴 한데 무조건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런 소재 기업들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에코프로를 원탑으로 깔고 보시는 게 맞다. 아시겠죠? 그래서 에코프로를 일단 메인으로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오늘 좀 더 샀어요. 뭐 제가 산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최근 조정을 이용해서 좀 더 사기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추가 매수를 더 진행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려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바닥권에서부터 매수를 좀 해왔던 터라 중간에 이제 익절을 한두 번 했고 급등할 때는 조금씩 팔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급등할 때 한번 잘라 먹고 남아있는 물량으로 시세를 좀 토해냈었는데 오늘 좀 더 샀습니다. 다시 매수를 했다라는 거 그냥 가볍게 참고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략적인 측면도 이렇게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은요 여러분들 매수를 더 해보실 분들은 해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몇 가지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어렵게 보실 게 없어요. 너무 쉬워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동성 베이스 보시면 되고요. 유동성 베이스라는 건 결국에 돈이 밖으로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국내 시장 안에서 돈이 돌 건데 돈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동안 많이 오른 거에서 이제 빈집털이를 할 텐데 빈집털이 할 수 있는 남아있는 섹터 철강, 화학, 2차전지 중에서 그나마 모멘텀 재료가 가장 강한 거 2차전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2차전지로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까지만 딱 기억하시면서 이번 영상 여러분들 좋아요 누르시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실 수 있게끔 또 2차전지 오랜 시간 동안 물려 계신 분들 현실적인 조언 많이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